솔직히 말하자면 타고난 재능이라는 게 있다는 거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간절히 원한다거나 열심히 노력한다고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닌 정말 말 그대로 타고난 재능이요. 제가 몸담고 있는 예체능을 예로 들어볼게요. 운동선수는 골격을 타고나야 하고, 음악가는 리듬감을 타고나야 하고, 화가는 눈썰미를 타고나야 하죠. 제가 너무나 간절히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도 키나 골격을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타고난 센스를 훈련으로 뛰어넘는 건 솔직히 어려워요. 정말 슬프지만 사실이에요. 제가 디자이너로, 그림책 작가로, 그리고 화가로 활동하면서 항상 시각적 작업물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대단한 미술적 재능을 타고났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재능을 타고나긴 했는데 아주 애매한 재능을 타고났어요. 그림을 전혀 그려본 적 없는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제 실력이 돋보이겠지만 그림 실력으로 전 세계 1등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 거창하게 전 세계까지 갈 것도 없어요. 동네에 진짜 재능 있는 친구들 사이에만 있어도 저는 아주 쉽게 투명 인간이 돼요. 가끔 전시장에 방문하신 분들이 저한테 그림 재능을 타고나셨네요 라고 말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이건 재능이 아니라 시간을 갈아 넣은 결과물입니다 라고 외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재능이 있다는 말은 어쩐지 저를 설레이게 하기 때문에 구태여 나서서 바로잡기보다는 그냥 오해하시도록 내버려두는 편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다만 어떤 재능은 크기가 워낙 커서 일찍 발견되고 어떤 재능들은 너무 소소해서 평생을 재능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후자입니다. 저에게도 재능이 주어지긴 했는데 그 크기가 너무나 작고 미미했어요. 버리자니 아깝고 사용하자니 애매한 그런 재능이요. 저는 어려서부터 음악과 미술을 접했기 때문에 제 재능이 뛰어나지 않다는 걸 남들보다 빠르게 눈치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능은 노력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도 아주 빠르게 깨달았어요. 열심히 하는 애 위에 그냥 잘하는 애가 있다는 현실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거죠. 미대 입시를 준비하던 수험생 시절엔 재능이 없음이 아니 재능을 정말 애매하게 가진 것이 분하고 서러웠던 적도 있었어요. 차라리 재능이 없어서 꿈도 꿀 수 없는 상태였다면 좋았을 텐데 조금 있으니까 자꾸 욕심이 생겼거든요. 근데 욕심은 불안을 낳잖아요. 나에게는 왜 버리지도 그렇다고 가지지도 못할 애매한 재능이 주어진 건지 이건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그냥 혼자 억울해했어요.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에 저는 최고의 재능을 가진 단 한 사람만이 박수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1등을 하지 못하는 재능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 스스로의 재능을 더 작고 더 볼품없게 만드는 건 결국 저 자신이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한 분야의 넘버원이 아니어도 괜찮겠더라고요. 제가 가진 애매한 재능들을 모아서 사용하면 의외로 꽤 괜찮은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 저는 그림을 평균보다 꽤 잘 그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어릴 땐 퇴마록, 드래곤 라자, 묵향 같은 소설을 끼고 살다 보니까 글도 제법 잘 써요. 대학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해서 어도비 프로그램에도 익숙하고요. 덕분에 유튜브를 쉽게 시작했어요. 프로그램이 달라도 단축키가 다 비슷해서 영상 편집이 별로 어렵지가 않았거든요. 게다가 아직 아무도 눈치 못 챘지만 사실 저는 얼굴도 예뻐요.
뭐 아마 평생 아무도 눈치 못 챌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만약에 100명의 사람을 무작위로 모아놓고 단순히 그림 실력으로 줄 세운다면 저는 제가 49등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면서 글도 쓰고 출판도 하면서 디자인도 하는데 영상 편집도 가능한 미녀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래도 30등 안에는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제가 가진 재능이 애매하다면 그것들을 모아서 유일한 재능으로 바꾸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중요한 건 100점을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의 능력치를 100점으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10점, 저기서 10점을 모아서 100점을 만드는 거죠. 종합 선물 세트처럼요. 이렇게 단일 능력이 아니라 다중 능력으로 점수를 채우면 나만 할 수 있는 분야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라는 사람이 대체하기 어려운 유일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타고난 재능과 종합 재능은 애초에 장르가 다르다는 걸요. 삼겹살과 족발처럼요. 둘 다 돼지에서 나오지만 하나는 저녁 밥상에서 주인공이고 하나는 밤 11시에 배달앱에서 불티나게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삼겹살이 아닐까 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삼겹살로 전국을 제패하는 거랑 족발로 야식시장 1등을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저는 삼겹살이 되지 못해서 족발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족발일 뿐인 거죠. 뭐 그렇다고 제가 돼지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최근에 재미있는 걸 하나 알게 됐는데요. 애매한 재능이 갖는 의외의 장점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타고난 천재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재능 없이도 노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미켈란젤로의 재림 같은 게 아닌데도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영상도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저 정도는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재능이 없어서 겪었던 답답함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안내가 되는 거죠. 돌아보면 저는 늘 애매한 재능에 스스로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밀고 가야 하나 내려놔야 하나 항상 고민하고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애매하니까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하면 실패가 두렵고 너무 못하면 도전할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애매하면 시도해 볼 수 있고 실패해도 덜 아프고 성공하면 기분이 배로 좋아요. 고민을 내려놓고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애매한 재능인 거죠. 저는 처음 그림책을 출판할 때도 큰 기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모하지만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기대가 없으니까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기대는 없지만 그래도 어슬렁북스 그림책 많이 찾아주세요. 오늘은 애매한 재능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요약하자면 첫 번째, 애매한 재능을 인정하고 두 번째, 애매한 재능들을 모아서 나만의 분야를 만들고 세 번째, 애매하기 때문에 가볍게 시도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최고를 꿈꾸는 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진짜 중요한 건 즐거운 일을 끊임없이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는 즐거움이 지치지 않게 해주는 애매함으로도 충분합니다. 삼겹살이 전국을 흔들고 족발이 야식을 책임지듯 여러분의 애매한 재능이 자신만의 판에서 의외의 빛을 발하는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혹시 저와 나누고 싶거나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땡큐.